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객체 제한 개발론 및 실습 13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두 개의 패턴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반복자 패턴과 합성 패턴 두 가지 패턴을 살펴볼 것인데요. 반복자 패턴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반복자라는 것을 패턴으로, 설계 패턴으로 인식하지 않고 많이, 프로그램할 때 많이 사용을 하였을 것입니다. 반복자 패턴은 복합 타입이 있을 때 그 복합 타입에 유지된 요소들을 그 복합 타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와 무관하게 차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반복자는 복합 자료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어떤 자료 구조인지 모르면서도 우리는 일관되게 반복자를 이용해서 그 복합 자료에 저장되어 있는 요소들을 차례로 방문해서 어떤 처리를 반복자를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바의 경우에는 이 반복자를 구현할 때 iterator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만들게 되겠고, 이런 반복자를 제공하는 복합 자료에 대해서는 그 복합 자료, 그 클래스는 자바lang iter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되면 이 클래스에 대해서는, 이 클래스의 객체에 대해서는 for each 포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C++ 같은 경우에는 이 반복자 패턴이 조금은 달라요. 여기서 자바에서 사용하는 방법하고는 조금 다르게 begin, end, 포인트 개념을 이용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파이썬은 자바랑 조금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복자는 우리가 반복자를 얻어서 그 반복자를 이용해 가지고 반복문을 작성해 가지고 복합자료에 있는 요소들을 차례차례 접근하게 하는 것인데, 자바의 경우에는 요즘에는 반복자를 사용해 가지고 직접 반복문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전달해 주면은 반복 자체를 라이브러리에서 대신해 주는, 이걸 우리가 내부 반복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바 8부터는 자바에서는 스트림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스트림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내부 반복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반복자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이 스트림 같은 걸 쓸 때는 뭘 하고 싶은지 거기에 전달해 주면은 그 하고 싶은 것을 바탕으로 안에서 내부 반복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살펴볼 두 번째 패턴은 하나의 객체와 여러 객체의 묶음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합성 패턴을 살펴볼 것입니다. 어떤 트리 형태로 뭔가를 나타내고 싶을 때도 컴포짓 패턴을 사용할 수 있는데, 컴포짓 패턴을 트리 구조를 만들고 싶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의 객체와 그 여러 개의 객체의 묶음을 동일하게 처리하고 싶을 때에도 이 컴포짓 패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 한 유닛과 여러 유닛의 묶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이 경우에는
하나의 병사를 움직이는 것과 여러 병사를 묶어서 움직이는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싶다. 그러면 컴포짓 패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복자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복합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 예를 든 것처럼 여러 학생들을 처리해야 될 수도 있고, 방금 소개한 것처럼 게임에서 여러 유닛을 동시에 처리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게임에서 한 유닛, 한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뭔가 물건들의 집합, 뭐 무기들의 집합, 이런 것들은 다 복합 자료로 표현이 됩니다. 이 복합 자료로 처리할 때 자료 구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여러 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어떤 자료 구조에 저장해서 처리하면 좀 더 효과적인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판단에 따라서 사용할 자료 구조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사용할 자료 구조가 그냥 리스트일 수도 있고, 스택 큐일 수도 있고, 비선형 자료 구조인 트리로 모델링할 수도 있고, 뭐 해시 테이블로도 모델링할 수도 있겠죠. 어떤 자료 구조를 모델링 하든지 상관없이 복합 자료의 경우에는 그 복합 자료에 저장된 모든 요소를 차례차례 접근해 가지고 뭔가 일을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을 때 학생들의 성적의 평균을 계산한다든지, 뭐 가장 점수가 높은 학생을 찾는다든지, 이럴 때 반복자의 사용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객체지향 설계 원리 중에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바로 첫 번째 S에 해당되는 SRP입니다.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입니다. 그 클래스는 하나의 책임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합 자료가 있으면 그 복합 자료는 원래 기능이 있겠죠. 뭐 스택이면 스택의 기능, 큐면 큐의 기능이 있을 겁니다. 리스트면 리스트의 기능, 그 기능이라는 것이 자료를 저장하고 추출하는 기능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반복자라는 기능까지 넣게 되면은 이 클래스가 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하는 기능을 별도 클래스에 만드는 것이 응집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자는 복합 자료와 분리돼서 제공하는 것이 응집성 측면에서 바람직한데, 이 반복자는 그 복합 자료를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복합 자료가 연결 구조이면 그 연결 구조의 헤드 정보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고, 배열에 저장되어 있으면 그 배열에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배열 기반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배열과 현재 그 배열에 저장된 개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올바르게 끝까지 반복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반복자는 복합 자료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자를 구현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자료가 어떤 형태로 유지되는 것과 상관없이 늘 일정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차례대로 모든 요소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C++, 자바, 파이썬 모두 for each 포문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for each 포문이 없었을 때에는 반복자를 직접 우리가 가져다가 썼었는데,
지금은 반복자조차도 가져다 쓰지 않고 그 반복자를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for each form을 써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head first design pattern에 소개되는 그 반복자와 관련된 예제를 살펴봅시다. 이 예제에서는 오브젝트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두 개의 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다이너와 팬케이크 하우스. 조금 판매하는 음식들이 다른 거죠. 다이너는 이제 전통 어떤 음식들을 제공하는 거고, 팬케이크 하우스는 다양한 팬케이크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의 음식점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음식점에서 다이너가 제공했던 메뉴도, 팬케이크 하우스에서 제공했던 메뉴도 둘 다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앱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앱에는 이렇게 5가지 메소드를 제공해 줘야 돼요. 전체 메뉴를 찍어줘야 되겠고, 아침 메뉴, 점심 메뉴, 그리고 그 베지테리언 메뉴, 베지테리언들 고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 메뉴들만 쭉 출력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결합해서 해야 되는데, 두 음식점은 원래 최초로 같은 회사에서 만든 거고, 그 음식점에서 사용했던 소프트웨어도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유사하다는 것이 각 메뉴는, 다이너의 메뉴도 팬케이크 하우스의 메뉴도 모두 똑같은 타입인 메뉴 아이템을 이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통일을 못 시킨 거예요. 만들 때 다이너는 내부적으로 메뉴를 배열로 유지를 했고, 팬케이크 하우스는 어레이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를 써서, 라이브러리를 써서 그거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팬케이크 하우스로부터 모든 메뉴를 달라 그러면은 팬케이크 하우스는 어레이 리스트로 주게 되겠고, 다이너부터 모든 메뉴를 달라 그러면은 배열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주는 정보가 달라지니까 코드가 지저분해지죠. 이쪽은 받는 것이 배열이면 배열을 이용해서 출력하도록 코드가 만들어져야 되겠고, 이쪽은 어레이 리스트면 어레이 리스트를 받아서 출력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을 바꾸면 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쪽을 수정해 가지고 둘 다 똑같은 형태로 내부적으로 메뉴들을 유지하게끔 만들면 돼요. 그런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기존 코드를 수정하기가 싫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그 코드를 수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반복자 패턴을 생각하지 않고도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패턴을 하나 생각을 해보면 금방 떠오르는 것이 바로 어댑터 패턴을 사용할 수 있겠죠. 하나는 어레이 리스트를 주고 하나는 배열을 줘요. 그러면 그 어댑터 패턴으로 어댑터를 만들어서 얘가 반환해 줄 때 그 어레이 리스트를 배열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배열을 어레이 리스트로 바꿔서 둘다 일관되게 받아가지고 하나의 코드로 두 개를 합쳐가지고 프로그램, 늘 어떤 쪽을 접근하나 똑같은 어레이 리스트면 어레이 리스트로, 배열이면 배열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은 전체를 우리가 어쨌든 접근해야 되는 것이니까
차라리 그 받아서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반복할 때 쓸 수 있는 반복자를, 얘도 반복자를 만들어주고 얘도 반복자를 만들어주면은 이 반복자는 그 자체가 내부 자료 구조와 무관하게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댑터를 쓰면은 한쪽만 바꿔서 이렇게 쓰는 거고, 이제 어댑터 쓰고 아니라 반복자 쓰면은 반복자를 써서 똑같은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코드를 처리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has next, next 두 가지 메소드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은 안 나와 있네. 쓰는 방법은 어떤 식이냐면은 이터레이터를 달라 그러고요. 받아가지고 이터레이터를 받아서 이 이터레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이터레이터 자바 스타일로 코딩을 하면 has next를 물어보고 has next가 true이면은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처리할 데이터가 남아 있다는 거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next를 불러서 받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썼는데, 지금은 이렇게 쓰지 않고 얘를 만들면 for, bar, 메뉴, 뭐 다이너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씩 이 다이너에 있는 메뉴를 차례차례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next는 요 has next와 next의 의미는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거고, next는 그 데이터를 주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일을 해야 돼요. 뭐냐면은 현재 요소를 반환해 주는데 추가적으로 다음에 next를 부르면은 그 다음 걸 줄 수 있도록 뭔가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 자료 구조에 맞게끔 이동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배열이다. 그러면 이 배열을 차례차례 접근하기 위해서는 색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색인을 0으로 놓고 next에서 플러스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동한 그 위치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이동 전 위치 거를 next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has next는 이 포지션이 list next보다 적은지만 보는 거고요. 이런 거는 보통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배열의 데이터를 유지할 때는 처음 0번째 색인부터 비인 거 없이 쭉 데이터를 유지를 합니다. 혹시 비인 상태로 처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코드도 가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요 이터레이터라는 리모컨을 가지고 has next와 next를 이용해서 그 복합 자료 구조, 복합 데이터에 저장된 요소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바뀌냐면은 원래 팬케이크 하우스에서는 get menu items를 하면은 array list를 돌려줬고, 다이너는 get menu item 하면은 배열을 돌려줬는데, 이제는 이걸 안 쓰고 iterator라는 거를 함수를 하나 만들고, 이 함수에서는 요 팬케이크 하우스에 해당되는 반복자를 돌려주고 얘도 반복자를 돌려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마다 이런
이터레이터를 만드는 거죠. 팬케이크 하우스 이터레이터도 만들고 다이너 메뉴의 이터레이터도 만들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어레이 리스트는 반복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리스트의 반복자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경우에도 배열은 기본적으로 반복자를 안 갖고 있으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반복자를 주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복자를 만들지 않고 반복자를 제공하는 어떤 자료 구조의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의 반복자는 조금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달라지냐면은 한번 복사가 된 거죠. 얘는 직접적으로 여기 얘를 접근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얘를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로 바꿔가지고 그것의 반복자를 주게 되면은 실제 데이터 말고 하나의 데이터가 더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스가 아닌 거죠. 중복해서 데이터를 하나 더 만들게 돼요. 이런 거를 나중에 우리가 뭐라 하냐면 스냅샷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또 별도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일부러 스냅샷을 찍어서 그러니까 현재 모습대로 가져다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리 설명드리면 다중술에 대해서는 내가 이터레이터를 가져다가 막 반복하고 있는데 그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 어레이 리스트가 다른 어떤 스레드에 의해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동작할 수 있으니까 반복자에서 반복을 할 때에는 현재 상태를 사진 찍듯이 찍어서 고정시킨 상태에서 그 고정된 데이터로 반복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냅샷 기반 반복이라고 합니다. 자바의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를 좀 소개를 하면은 자바의 이터레이터는 has next 두 개의 메소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remove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바 8부터는 요 remove 메소드를 디폴트 메소드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터를 만들 때 더 이상 remove가 필요 없는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바 8 이전에는 빈 메소드로 만든다든지 예외를 발생하도록 만든다든지 해야 했었는데 자바 8 이후에는 remove가 없어졌어요. 여기다가 remove 넣은 거는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최초로 remove를 넣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remove를 좀 설명드리면은 이 remove는 그 지난번 next가 줬던 것을 삭제해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처럼 스냅샷을 찍어서 remove를 하게 되면은 실제 데이터가 삭제가 되는 게 아니죠. 스냅샷 찍은 별도 공간 것이 삭제가 됩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반복하면서 수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수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수정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스냅샷을 찍어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수정해봤자 실제 데이터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자료 구조에 따라서 아마 자료 구조 시간에 살펴봤는데 어떤 자료 구조는 그 수정하는 것이
되게 위험해요. 예를 들면 정렬 리스트다. 그런데 반복하면서 내가 특정 값을 바꾼다. 수정할 수 있다. 그러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렬 상태가 깨질 수 있겠죠. 어떤 값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갑자기 다른 값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정렬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자를 제공할 때에도 그런 것들, 자료 구조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수정을 가능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 뭐 이런 거고요. 스냅샷을 찍어서 반복자를 제공하는 형태이면은 수정이 자체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이전에는 이런 방식을 썼었는데 팬케이크 하우스 get 메뉴 갖고 와서 어레이 리스트가 되니까 어레이 리스트를 출력하는 코드가 들어가야 되겠고 여기에는 배열 출력하는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프린트 메뉴 하면은 두 개를 유지하고 있을 때 각각에 대해서 프린트 메뉴를 부르면 되겠고 이 프린트 메뉴에서는 요 이터레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깔끔하게 그냥 출력하면 돼요. 얘가 내부적으로 팬케이크 하우스는 내부적으로 어떤 자료 구조로 메뉴를 유지하는지 상관없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반복자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복자 패턴을 갱4의 정의와 또 그 클래스 관계도를 살펴보면은 이제 반복자를 제공하는 클래스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반복자를 제공하는 클래스는 자바에서는 iter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되겠고 이 iterable은 이런 식으로 iterator를 반환해주는 메소드를 제공해줘야 돼요. 여기서 실제로는 get iterator가 아니라 iterator죠. 자바에서는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고 이 구체적인 그 반복이 가능한 애들은 이런 식으로 반복자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 반복자를 여러 개 만들어서 관계 주입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관계 주입하는 형태로 반복자를 바꾸지는 않아요. 보통 여기서 반복자를 생성합니다. 생성 자체를 여기서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밖에서 반복자를 생성해서 넣어주고 반환해주는 그런 형태로 자바 코드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는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뒤에 소개하겠지만 반복하는 방법을 바꾸는 어떤 메소드를 여기다 만들어 놓고 그 메소드가 바뀌면은 요 이터레이터를 줄 때 new하는 객체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 형태가 더 유연한 형태가 되려면은 관계 주입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반복자 패턴은 aggregate object를 sequentially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해 준다. without exposing its underlying representation. 그 복합 자료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게 연결 구조되어 있는지, 뭐 이진 트리로 되어 있는지, 뭘로 되어 있는지, 뭐 해시 테이블로 되어 있는지 그것과 무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반복자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반복자의 특징을
교재에 나와 있는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복자는 크게 내부 반복자, 외부 반복자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는 반복자는 다 외부 반복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반복자라는 건 반복의 진행을 클라이언트가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for bar 이런 식으로 내가 반복자를 이용해서 반복문을 직접 작성하게 되면은 이제 그 외부 반복자가 되겠고요. 내부 반복자는 이런 식으로 for each라는 함수에 각각 반복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얘는 내부 반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 자바의 스트림 라이브러리들은 다 이런 식으로 내부 반복을 하게 됩니다. 내부 반복에서는 그 내부 반복할 때 해야 할 일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고 외부 반복은 반복하면서 데이터를 얻어서 내가 그 데이터를 갖고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여기 아까 봤던 것은 has next, next 이렇게 두 가지 메소드만 살펴봤는데 뒤로 가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뒤로 가는 것도 만들 수도 있고 뭐 만들 수 있는데 뒤로 가는 것이 만드는 것이 어려운 자료 구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단일 연결 구조다. 그러면 back 하기는 되게 어렵죠. 이중 연결 구조면 또 그 뒤로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에 따라서 back하고 forward 하는 것이 편하게 구현할 수 있는 게 있고 구현 자체가 되게 불필요한 거죠. 이 단일 연결 구조에서 back하는 걸 만들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back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별로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를 사용할 경우 항상 이걸 이용해야 하나? 이거는 언어도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클래스를 만들 때 그 언어에서 제공하는 반복자 형태대로 만들어주면 내가 만든 클래스를 그 언어의 그 기본적인 라이브러리와 잘 연동해서도 쓸 수 있고 for each 포문하고도 연동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바 유틸 이런 그 각 언어에서 전형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반복자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어떤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하면은 새롭게 정의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도 걔를 구현해서 추가 기능을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추가 기능을 넣게 되면은 그 기본 인터페이스 리모컨 갖고는 이 기능을 사용하기가 번거롭겠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는 반복하는 동안에 다른 스레드에 의해서 데이터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냅샷을 만들어서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스냅샷을 만들어서 반복할 경우에는 또 그 다른 방법과 달리 공간이 2배로 생기는 거죠. 원래 자료 구조가 있고 복합 자료 데이터가 있고 그것을 복사한 새로운 것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데이터를 반복하면서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스냅샷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스냅샷을 수정해봤자 원래 데이터는 안 변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회 알고리즘은 누가 정하나? 보통 대부분 반복자를 만들 때 그 반복자를 만드는 사람이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자에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복합 타입에서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복합 타입에서
그 자료 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반복자한테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허용을 안 하고 그 반복자를 만들기 위한 별도 메소드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순회를 위한 메소드를 별도 반복자가 쓸 수 있게끔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반복자는 그 복합 타입에서 제공하는 방법만 가지고 반복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건한 반복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수정 기능을 가지는 반복자예요. 그래서 아까 같이 remove를 제공하면은 그것도 이제 수정 가능한 거니까 강건한 반복자가 되겠고, 자바에 좀 뒤에 설명드릴 iterator 말고 list iterator라는 타입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강건한 반복자예요. 그래서 반복을 하면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고 기존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고 삭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강건한 반복자가 되겠습니다. C++에서는 이제 const iterator냐 아니면 non-const냐에 따라서 수정 기능을 가질 수도 있고 수정 기능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자바의 경우에는 뒤에 코드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긴 할 건데 참조 타입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불변객체가 아니면 요소가 불변객체가 아니면은 그 객체를 넥스트로 반환받았을 때 객체를 수정하게 되면은 그 복합 자료의 데이터도 수정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자료 구조를 만들 때 이 부분이 되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그가 제공하는 메소드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메소드들이 command query 그 코드 스멜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바가 제공하는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 파이썬은 이런 형태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은 이 넥스트에서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으면 데이터도 주고 그 다음에 다음에 왔을 때 다음을 줄 수 있게끔 이동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요 경우에는 요거는 그냥 있는지 없는지 단일 일만 하고 요 넥스트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값도 주고 이동도 하죠. 그래서 커맨드와 큐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다 분리한 거는 요런 형태가 되겠죠. has next는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거고 next는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get은 이제 현재 위치 거를 얻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도 있는데 자바는 요 형태를 쓰고 있고 파이썬은 요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반복자의 장점. 첫 번째 장점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자료 구조를 숨겨주는 거죠. 내부 자료 구조를 숨겨주고 또 통일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두 가지 장점. 숨기는 장점, 그리고 항상 통일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합자료 전체를 한 번에 제공이 아니라 하나씩 제공합니다. lazy evaluation 해준다. 그래서 next를 부를 때마다 하나씩 주는 거죠. 반복하다가 언제든지 중간에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냅샷 형태가 되면은 공간 낭비도 되고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중지한 후 나중에 원할 때 해당 위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 레이지 이밸류에이션과 연관된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